네, 그러면 이제부터 칩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금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챕터 1에서 그 칩넷의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챕터 2는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칩넷을 설계하는 것은 기존 칩을 설계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훨씬 간단해질 수 있고요. 네, 개별적으로 이제 그 칩넷 설계는 시스템의 어떤 기능을 여러 작은 칩으로 분할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요. 그래서 각 칩넷은 특정 기능에 초점을 맞춰 최적화되며 나중에 이제 이런 칩넷들이 물리적 또는 전기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어떤 또 표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표준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UCI 스몰 e라는 그런 표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넷을 만들면 뭔가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때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개별 칩넷의 설계 제조가 예전 칩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챕터 1에서 모놀리틱 칩이라는 용어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놀리틱 칩은 하나의 큰 칩 안에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의 단점은 설계 과정에서 복잡도가 높아지고 칩의 크기가 커질수록 제조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불량률, 결함의 영향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칩넷은 보다 작고 관리하고 쉬운 설계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설계 검증을 간소화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칩넷에 힘을 주어서 이제 그 부분만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런 기존 시스템의 통합이 쉬워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데 전통적 칩에서는 전체 칩의 설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칩의 재설계가 필요해서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칩넷은 독립적으로 제조가 되고요. 그래서 제조 실패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제조 기술을 사용해서 각기 다른 칩넷을 생산할 수 있고요. 그 전통적인 모놀리틱 칩은 하나의 큰 칩을 제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함 하나가 전체 칩을 폐기시킬 수 있고 높은 제조 비용과 낮은 수율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모놀리틱 칩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모놀리틱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놀리틱에서 앞부분에 모노에 해당되는 단어는 뭔가 그 단일하다라는 의미고 리틱이라는 단어는 뭐 신석기 시대 예를 들어서 신석기 시대 영어로 네올리틱이잖아요. 또는 그 이제 반도체 그 노광 공정 관련된 자료들 보시면 이 리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이제 단일한 그러니까 단일한 어떤 칩에 패터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놀리틱 칩이라고 하면 사실 해석이 좀 애매한데 그냥 하나의 좀 사이즈가 큰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칩, 이렇게 통합된 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놀리틱 칩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필수 구성 요소가 하나에 좀 통합되어 있다 해서 통합된 설계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단일 제조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의 칩에 통합되어 있고 예, 다만 단점은 설계 복잡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모놀리틱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칩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칩의 크기가 커질수록 제조 중에서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전체의 수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칩넷이라고 하는 기술 또는 그 전에 말씀드린 HBM이나 아니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런 후공정 관련된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요? 혹시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다시 예전처럼 반도체는 전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대의 요구사항이나 기술 발전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는 후공정 기술이 계속 중요도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데이터의 처리 속도,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복잡도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세미나, 즉 반도체와 AI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에너지 효율성이 뭔가 단순히 반도체를 설계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실제 투자하는 캐펙스 부분,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운영하는 오펙스 부분에서도 기존에 정말 이런 부분은 굳이 뭐 필요 없다 또는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정말로 다양한 에너지 이피션시 관련된 기술이 하나하나 다 고려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후공정 기술도 계속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챕터 2에서 이제 칩넷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 칩넷이 어떻게 보면 칩넷의 경쟁 상대는 기존의 전통적인 좀 더 사이즈가 큰 크기의 모놀리틱 칩이다. 단일의 어떤 뭔가 모든 기능이 통합된 칩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칩하고 칩넷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런 후공정 기술이 계속 관심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고성능 컴퓨팅이나 아니면 이 AI에 대한 요구 때문에 이 칩넷하고 HBM 같은 기술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계속 인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성능 컴퓨팅이나 AI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설비 투자의 키워드는 고성능 컴퓨팅이었고, 이제 이게 영어로 HPC 또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고성능 컴퓨팅,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면 주로 뭔가 CPU에 투자하는 거, 뭐 GPU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AI 투자다 하면은 뭐 CPU나 GPU 투자뿐만이 아니라 뭔가 AI 가속기들, 특히 뭔가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들, 아니면 그냥 NPU 투자에 좀 더 집중하는 거를 AI 투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뭔가 그런 고성능 반도체 또는 특화된 반도체들을 구입해서 뭔가 뭐 데이터를 훈련하겠다, 추론하겠다, 뭐 모델을 만들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대규모 투자를 고정비를 집행한 이후에 오펙스 차원에서 에너지 이피션시를 구현하겠다까지 굉장히 이 AI 투자라는 게 의미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AI 투자가 기존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 또는 고성능 컴퓨팅이랑 조금 결이 다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칩넷 기술이 뭔가 시스템 통합이나 유연성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유연성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다양한 시장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많이 하이라이트 하진 않았지만 제가 또 다른 세미나인 반도체와 AI에서 AI 투자가 에너지 효율성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리퀴드 쿨링이나 리스크5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후공정 기술들도 뭔가 기존 대비 더 발전된 기술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뭔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공정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에서 이 전공정 기술이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받아왔고, 그 위상이 사실 저는 약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또 전공정 기술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공정 미세화가 좀 많이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필요하고, 특히 AI 칩들 같은 경우는 AI 칩을 열심히 설계해서 만약에 뭐 28나노미터나 아니면은 32나노미터 아니면 뭐 150나노미터 공정에서 만들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AI 칩 중에서 AI 트레이닝에 특화된 칩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성숙 공정에서 만들면 성능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AI 트레이닝에 특화된 칩들은
거의 무조건 선단 공정에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공정 미세화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계속 니즈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 소재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공정 기술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소재도 소재라고 하면 사실 이게 뭐 패키징 소재냐, 뭐 아니면 웨이퍼 소재냐, 아니면 그 위에 뭐 증착 소재, 아니면 식각을 돕는 소재들,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전공정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AI 트레이닝 칩들이 많고 AI 그 추론 칩들도 지금 새로운 칩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칩들이 나올 거고 그런 더 복잡한 다양한 칩들이 나올 때 반드시 그 전공정 제조 기술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전공정이 엄청 하이라이트 됐었는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후공정 기술도 관심 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후공정도 중요하고 전공정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챕터 1, 챕터 2 그리고 결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발표를 할 때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사실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세미나 자료 보시면 그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후공정은 글로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저도 SK 하이닉스에서 그동안 굉장히 그 IR, PR 통해서 되게 좋은 HBM 그림들 굉장히 많이 공유해 주셨고 최근에 마이크론도 그런 실적 발표 직후에 HBM 관련된 정말 멋진 고해상도 그림들 되게 많이 발표했고 뭐 삼성전자 뉴스룸에도 되게 좋은 자료가 많고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칩렛이나 HBM이나 팬아웃 관련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재배선 RDL이에요. RDL이 이렇게 정말 그 미로처럼 생겼어요. 뭐 이거는 솔더 범프예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TSV도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사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런 그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래서 뭔가 그림을 위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뭔가 후공정이 반도체 업종에서 관심을 받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캠텍 같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던 회사들이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00% 이상 오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전혀 없다가 뭔가 아주 작은 계기가 돼서 지금은 그게 좀 눈덩이처럼 많이 커졌고 그리고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 때문에 뭔가 후공정이라는 게 점차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지금 HBM에 이어서 칩넷까지도 그런 관심이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논문 사이트에서 D램 관련된 논문 찾아보면 막 6,000개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칩렛 관련된 논문 찾아보면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동안 이런 후공정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 그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 또는 연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좀 주목받지 못하고 이 업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 아니면 연구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게 뭐 팬아웃이든 HBM이든 칩넷이든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이 후공정 패키징 분야로 좀 더 많은 뭔가 리소스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뭔가 그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어떤 그 반도체 후공정의 어떤 로드맵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림 하나도 없이 글씨로만 이렇게 반도체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다만 조금 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칩넷이란 단어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HBM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색깔 바꾼 게 아니라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네, 한꺼번에 글씨 색깔을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고요. 저희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 항상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많이 보여주시고 저희 리포트도 조회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동영상도 조회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제가 방송 촬영하기 전에 봤는데 5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 보여드리면 5만 명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그리고 물론 이런 과정에서 AI 도움 많이 받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저 혼자 준비한 게 아니라 실제 저희 내부적으로 리허설 할 때 다른 직원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촬영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한국 IR 협의회 직원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계속 작성했던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중소기업들 보실 때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앞으로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하고 좋아요를 네, 많이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